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미국도 갑자기 급락했고, 우리나라도 오늘 살짝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오늘의 경제 소식은 또 뭐가 있는지, 또한 한 증권사에서는 이 주식을 무조건 팔아라,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다는 것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미국의 갑작스러운 급락 이유는 어제 미국 증시는 장 초반에는 또다시 잔치를 벌이며 쭉쭉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연 새벽 4시 30분쯤 그때부터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하더니 나스닥은 마이너스 1.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뭔가, 파월 아저씨가 또 뭐 했나 하고 봤는데, 그런데 뚜렷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졌다고 볼 수 있고, 기름들이 왼쪽에 딱 보다시피 최근 7주일 연속 상승, 그리고 9거래일 연속 상승, 이러한 부담감이 나올 때 되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인 게 이겁니다. 야, 그럼 여기가 혹시 고점이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기릿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항상 고점은 그 이유가 있긴 했습니다. 이유가 등장해야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공포에 던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유 없이 그냥 차익 실현으로 빠지는 거는 결국 단기 조정에 끝나지 않을까,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혹은 진짜 악재가 나오면 그때서야 우리가 좀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일단 최근 들어 매우 좋았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계좌가 조금 많이 뽕에 차 있다라는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살짝 무섭긴 하지만, 확실한 이유도 없이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빠져준다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이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또 매수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조정에 거치고 이마롤 이걸 또 말아올리네 라고 하면 미국장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양도세 완화. 양도세 완화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죠.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라는 말이 정말 많았던 양도세 완화가 오늘 낮 좀 많이 늦은 거 아닌가 싶지만 어쨌든 결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금액은 10억에서 50억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부자 감세라는 꼬리표도 달고 있긴 하지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도 어쨌든 했고, 양도세 완화도 했고, 앞으로 증시가 최소한 이런 효과를 등에 얻고 10%는 더 쭉쭉쭉 올라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희망회로 활활. 애플의 시총이 24년 말, 그러니까 1년 뒤에는 4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올해 3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는데 내년은 4조라고 하면은 야, 이게 가능하냐 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뭔가, 일단 내년에 아이폰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수요 증가를 톡톡히 볼 것이며, 서비스 부분 매출이 증가하며 주가 상승이 필연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애플 앞으로 30% 정도가 더 오른다는 건데, 실제로 가능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 봤을 때, 그리고 최근 들어 미국장이 강한 걸 봤을 때, 야, 미국 증시 진짜 좀 사긴 사야겠다, 한국장이랑 같이 병행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다음입니다. 에어팟 디자인 변경. 자, 에어팟 쓰시는 기르분들도 많으실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드디어 에어팟 특유의 콩나물이 짧아지게 된다고 하네요. 저 기릿은 갤럭시 사용자라 잘 몰랐지만 에어팟은 2세대, 3세대가 사실상 뭐 바뀐 게 없다, 이러한 평가를 받아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4세대는 조금 큰 도전을 한다고 하네요. 제품도 고가형, 그 다음에 보급형,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한다고 하며, 그리고 그 이유는 예전에 우리 소식 하나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다른 무선 이어폰 막 2만원짜리, 3만원짜리 그런 것들의 질이 조금 떨어져 확실히 이제 이러한 비싼 제품을 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기 완전 달랐다는 거겠죠. 그런데 딱 2, 3년 정도가 지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 3만원짜리 이어폰을 사도 거의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성능이 올라오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처럼 돈이 많은 시국이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시국에 이렇게 비싼 에어팟을 사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몇만원짜리 써서 혹시나 고장나면 그냥 부담없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사는 걸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 흐름이 계속 나타나자 이런 애플도 보급형 제품을 꺼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콩나물 쪽의 이 부분이 좀 짧아지게 된다고 하며, 라이트닝 포트가 아니라 USB-C 타입으로 충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마이크론 호실적 발표.
미국의 대표 메모리 반도체 업체죠. 마이크론이 서프라이즈를 써냈다고 합니다. 또한 25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역대급 실적을 보여줄 것, 이러한 자신감도 보여줬다고 하네요. 실제로 최근 메모리 가격은 반등하고 있다고 하며 내년에는 데이터 센터, PC, 모바일 등의 수혜로 인해 모든 분위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호언장담을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삼성과 하이닉스도 행복한 꿈을 꿀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 후 장후 시간 내에서 무려 4.8%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기에 오늘 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또 관심있게 봐야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지는 않음. 지금 현재 증시가 올라간 이유가 바로 금리나 기대감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모건 스탠리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조기 금리나 기대감이 좀 과도하다, 이러한 평가를 했으며 금리 인하는 최소 내년 6월 FOMC는 기다려야 그때부터 가능할 것,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왼쪽에 패드워치를 보시면은 금리 동결 가능성은 17.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금리 인하 가능성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확정되었다, 이런 평가까지도 내려볼 수 있을 듯한데 과연 패드워치의 말이 맞을지 아니면은 모건 스탠리의 말이 맞을지 누구 말이 맞냐에 따라서 증시의 출렁거림이 또다시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 아무리 늦어도 6월 달에는 금리가 인하하겠구나라는 생각도 이어서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연말이니까 또 이런 거 확인해 봐야겠죠.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점 대비 고점 이렇게 보면은 더 많은 친구들이 존재하겠지만 그냥 깔끔하게 올해 1월 2일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을 때 가장 많이 오른 녀석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포스코 DX라고 하네요. 포스코 DX는 올 여름 포스코 열풍에 힘입어 매우 많이 급등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또 무려 16%나 급등하는 모습,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 양도세 완화 등의 이유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혹시나 기분들 중에서 포스코 DX 연초부터 들고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2등은 뭔가 바로 JLK 의료 AI 관련주이며 3등 또 의료 AI 관련주인 뷰노라고 합니다. 올해 정말 많은 섹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AI, 그 다음에 로봇, 또한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와 그 다음에 포스코 친구들 등등 정말 많은 테마주라고 될까요? 아니면 주도주라고 될까요? 어쨌든 그 친구들이 많았지만 하지만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봤을 때 의료 AI가 정말 찐이다. 야, 이거 이러다가 내년 또 가겠다. 이러한 평가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등부터는 에코프로 드디어 나왔군요. 5등은 루닛, 6등은 TCC 스틸, 그리고 엠로, 이스페다이스, 한미반도체,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로봇주, 그 다음에 또 HBM 관련주 등등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내일 드디어 DS 단석이 옵니다. 기르분들 오늘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내일 절대 늦잠 자지 마시고요. 그리고 스펙 두 개도 이어서 오니까 같이 매도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매도 전략은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저기리슨 당연히 시초가 매도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단 처음에 수익이 생각보다 적다. 그렇다면 하루까지 기다리는 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DS 단석 같은 경우는 최근 상장한 대형 공모주,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등등 그 친구들이 그냥 맨날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상장한 대형 공모주는 계속 가더라, 이러한 평가를 또 내려볼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조금 욕심이 난다, 나도 그런 거 한번 가져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떨어질 각오는 당연히 해야겠죠. 무조건 먹는다, 그건 당연히 없습니다. 그럴 거면 전 재산 다 투자하겠죠. 절대 그럴 일은 없으니까 적절한 욕심과 그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러한 각오, 이걸 꼭꼭꼭 다 챙겨서 며칠도 들고 가는 전략을 쓰신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어쨌든 내일 DS 단석 또다시 따따블 이런 소식이 나타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C사이트 오늘 상장한 친구죠. 그런데 바로 상한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한 C사이트 니트류 위주의 OEM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고요. 이 친구가 오늘 상장했는데 상한가에 바로 도착을 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어제 최근 세계 기업을 봤을 때 전부 다 그 다음부터는 미끄럼틀을 탔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 당연히 있습니다. 과거 거의 한 20년 동안 연평균 13%인가 그 정도 성장을 했던 기업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손오공이라는 기업을 알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아마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왕구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런데 이 회사의 쿠키즈 메이커리라는 제품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다시피 최근 들어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참고로 쿠키즈 메이커리는 아마존, 타겟, 월마트 등에서 왕구 판매 1위를 차지했으며 지금은 품절 행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압도적으로 잘 팔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뭔가 궁금해서 한번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밀가루 같은 걸로 빵을 만드는 것처럼 동봉된 가루로 이렇게 막 치덕치덕 만들면은 그게 진짜 반죽처럼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그 기계 안에다 딱 넣으면은 빵처럼 따뜻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 쿠키즈 팻으로 변신하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보고 저랑 이제 히릿은 야, 이게 뭐야? 야, 이건 진짜 애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다. 무조건 사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놀랍게도 뭐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 아이가 있거나 아니면 뭐 조카한테 선물을 하나 해줘야 된다면 이거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다음입니다. 코스모 그룹도 참전. 코스모 그룹이 미래 성장 전략에 로봇 산업도 추가했습니다. 로봇 기업 엑소 아틀레트 아시아의 사명을 코스모 로보틱스로 바꾸고 웨어러블 로봇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 2년 내 IPO까지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자, 확실히 바뀐 이름이 착착 붙습니다. 이 회사는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공원 연구소가 11년에 개발에 돌입한 재활 로봇 엑소 아틀레트의 원천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인데요. 그 기업이 코스모 그룹의 투자도 유치해서 이제 지금의 코스모 로보틱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재활 로봇 기업 중 미국 FDA와 유럽의 CE 인증을 획득했다고 하니까 기술력도 상당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모 로보틱스는 NH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25년 하반기 조금 많이 남긴 했지만 어쨌든 로봇이 개화하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기술 특례로 상장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치킨 엄청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스닥 최장 연상은 누굴까? 와이더 플래닛의 주가가 어제 7거래일 동안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이렇게 급등하는 친구들이 과거에는 없었을까라고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2015년 그때 상한가 폭이 30%로 규정되고 난 이후 7거래일 동안 상한가를 간 종목은 우선주를 제외하고는 3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썬바이오. 딱 봐도 바이오 냄새가 솔솔 나는데요. 이 친구가 무려 야, 이게 얼마야? 1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해 최장 연상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뭐 거의 안 깨지는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미코바이오메드로 9거래일 연속 연상, 마지막으로 지노맨 컴퍼니는 7연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와이더 플래닛이 오랜만에 3등 기록을 갈아치울까 했는데 결국은 동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저도 언젠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진짜 우연찮게 이렇게 막 5연상, 6연상 가는 거 한번 딱 들고 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너무 늦게 말고 한 10년 안에 한 번쯤은 그러한 행운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이트진로 소주 가격 인하. 하이트진로가 대표 소주 제품인 참이슬과 진로의 출고 가격을 내일부터 인하한다고 합니다. 원래 하이트진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가를 인하할 예정이었는데, 하지만 연말을 맞아 어차피 내릴 거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예정보다 열흘 앞서서 가격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격 인하로 참이슬과 진로는 기존 출고가보다 10% 낮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싸게 해준다는데 우리가 또 사 먹어야겠죠.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주말에 술 약속 있으면은 하이트진로 거 한번 마시는 것도 어차피 싸니까 조금 더 싸게 판매하니까 괜찮을 듯 합니다. 3입니다. 알바 많이 해보셨나요, 기리분들? 사실 시급으로 따지면 가장 낮은 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가장 많이 검색한 만만한 인기 있는 알바는 편의점이 꼽혔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거리가 가까운 곳에 어디든 편의점이 있다 보니까 출근하는데 단 5분이면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일,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에도 나름 따뜻한 일, 또한 장사가 안 되는 시간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잠시 가질 수 있는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2등부터 3등은 뭘까요? 바로 2등은 카페입니다. 사실 카페 알바에 대한 그런 동경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 번은 해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했지만 어렸을 때는 그 스타벅스 알바가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어쨌든 2등이 카페였고 3등이 뭔가 봤더니 조금은 의외였습니다. 약국이 3등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제 주위에는 약국에서 알바했다는 사람들이 진짜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약국이 은근히 꿀알바인가 봅니다. 혹시나 약국 알바 해보신 분들 꿀인지 아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배달 인기 신메뉴. 요기요에서 올 한해 요기요에서 가장 인기를 끈 신규 메뉴를 공개했는데요. 그중 1위는 바로 탕후루라고 합니다. 역시 탕후루가 올해 대세였네요. 그렇다면 올해 얼마나 늘었나? 작년 동기 대비 무려 14,000%가 늘었고 검색량도 5,000%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등은 여전히 마라네요. 마라 떡볶이가 2등. 마지막으로 3등은 주문수가 500% 증가한 베이글. 이건 좀 의외였습니다. 갑자기 베이글이 왜 이렇게 인기가 되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인기를 끈 신규 메뉴였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증시에서 가장 뜨거웠던 소식 중 하나였습니다. 포스코와 대동이 로봇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한때 2020년, 2021년 그때 식량 자급자족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한국의 농슬라로 불렸던 대동, 그 친구가 오랜만에 상한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봤다시피 포스코랑 로봇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아니 길이 그 농업기계랑 로봇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뭔가 좀 잘 어울리기도 해요. 나중에는 뭔가 트랜스포머처럼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한번 내용을 봤더니 제철소 내에 낙광을 수거하고 작업 환경 개선을 하는 특수환경 임무 수행 로봇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7월까지 제철소에 투입할 예정이며, 이 로봇은 폐기물 등을 제거하며 작업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25년에는 자율 작업 임무 로봇까지 개발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나오며 대동그룹주는 오늘 엄청나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대동기어, 대동금속 전부 다 상한가를 찍었고, 대동스틸도 20%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바이오가 최근 들어 좋은 이유가 있었네요.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업계가 주목하는 행사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투자 행사로 매년 1월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기술 이전이나 협력을 논하는 거대한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은 어떤 거 뭐 큰 거 물어오는 거 아니냐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한미약품 5조, 유한양의 1.4조, ABL바이오 1.3조의 기술 이전을 체결한 적도 있어서 근거 없는 기대감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국내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참여하는가 봤더니 한미약품, 동아ST, 삼바,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보령, SK바이오팜, 지아이노베이션, 에이플바이오, GC셀, 펩트론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친구들 더 올라갈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KT 하루빨리 팔아라. 와, 이거 리포트를 이렇게 써도 되나 싶긴 하지만 저는 뭐 솔직해서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주분들은 단단히 화가 나시겠지만요. 어쨌든 하나증권은 KT가 내년에 4만원을 돌파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하루빨리 처분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지금 가격보다 더 낮은 3.3만원을 제시, 앞으로 이익 감소에 따른 배당 정체 가능성을 생각하면은 PBR 0.6배,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5.4%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혹평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익 감소겠죠. 이익 감소의 이유가 뭔가? 바로 요금 규제에 따라서 5G 저가 요금 출시가 계속되는 것, 인건비, 재반 경비 등 영업이익 감소 이슈가 내년에도 이어지는 점, 이런 것들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최근에는 이런 배당 기대감으로 조금 오르긴 했지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